안형진의 쾌도난법, 우리 지역과 생활 속 문제를 법적인 관점에서 쉽고 재미있게 풀어봅니다. 연초에 방학 기간이나 연휴를 이용해 해외여행 가는 경우 많죠. 그런데 의도치 않게 범죄나 위법 행위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어서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형진 변호사 연결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해외여행 주의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주실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해외여행 할 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반드시 챙겨야 될 게 여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권을 항시 챙기는데 이 단체 여행을 예약을 하고 여권을 분명히 챙겼는데 여권 때문에 출국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요? 이게 이제 바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서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게 이제 어르신들 눈도 잘 안 보이고 하니까 이제 여권만 챙기시고 이를 잘 안 체크하시는데 이 만료기간이 경과된 여권 제시하면 출국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여권은 통상 10년이 유효기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여권을 보면 사진 있는 쪽에 여권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여행 가실 때 여권을 필히 챙기시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지 아닌지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단체로 좋게 여행 가려고 공항 갔는데 한 명이 여권이 만료되어 있으면 못 나가니 이거 완전 그렇죠. 다 파토 아닙니까? 낭패죠. 낭패 중에 큰 낭패가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권 발급 기간이 대략 한 8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행 가시기 한 2, 3주 전에는 미리미리 유효 기간을 반드시 이제 일행들도 그렇고 챙겨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비행기나 배를 타고 이제 입국할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 말씀드리면요. 네. 현재 동남아에 거점을 둔 마약 조직이 마약 청정 지역이었던 대한민국을 노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마약의 가격이 이제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좀 더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럼 요와 관련돼서 뭐 어떤 사례가 있나 하면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제 장시간 좀 이렇게 타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옆에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얘기도 하고 뭐 친해질 수도 있는데 내릴 때쯤에 그 사람이 이거 내 짐 맞는데 면세 한도 때문에 입국할 때 잠깐만 들어줄 수 없느냐, 통과해 줄 수 없느냐, 또는 이게 술인데 1인당 한도 때문에 그있게는 좀 대신 그때는 잠시만 들고 가줄 수 있냐라고 사람 좋은 얼굴로 부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뭐 사실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고 대신 들어주는 거니까 있죠. 뭐 하면 되죠. 뭐 이러면서 네. 쿨하게 이제 말씀하신 경우인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마약이나 위험 물질이 그 안에 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런 이른바 대신 운반 사건 때문에 마약 운반 내지 소지로 입건되어서 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야박할지는 몰라도 절대로 남의 물건을 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간혹 이거 뭐 술병으로 딱 명확히 보이는데 이게 괜찮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 마약을 술에 녹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술이나 액체에 녹여서 들어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는 초콜릿 안에 마약을 숨겨서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양상 이게 초콜릿이다, 뭐 술이다 이렇게 분명해 보여도 그 내부에는 마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네. 안전하지 않다는 건데요. 네. 결론적으로는 타인 물건 들어주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거를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 운반 소지로 입건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짐 함부로 들어주면 안 된다라고 경고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이 입국하실 때에 해외 농축산물을 휴대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망고나 육포 등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반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서 해외여행 마치고 입국하실 때 이제 그걸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하고 있는데요. 네. 뭐 반입 금지품의 허위 신고나 미신고, 또 불법 반입이 의심되는 물품에 부착된 검역 스티커 훼손, 또 금지 품목 삼습 반입 등 이런 검역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뭐 특별사법경찰 수사까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뭐 좀 이런 거 가져오실 때는 각별히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여행 농축산물 좋게 다녀오시다가 과태료 막 맞으면 기분 다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 해외 농축산물 휴대하는 경우 이건 아예 금하는 게 좋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말씀드릴 건 이 보이스피싱인데요. 네.
지난 10월 말부터 이제 미국 보스턴 및 하와이 지역 거주 우리 동포를 대상으로 재외 공간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고 어허. 외교부가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 외교부 홈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범행 수법은 일단 총영사관 대표 번호가 표시되도록 발신 번호를 변조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연락한 다음에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다 또는 곧 검찰청에서 연락이 올 것이라고 하면서 불안감을 억수로 조성하면서 접근을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에 이어서 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을 사칭한 인물이 연락해서 특정 웹사이트 접속을 요구하면서 개인정보 입력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검찰 및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인물이 연락해서 뭐 계좌 검수가 필요하다 등등 이유를 대면서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막 범죄자들이 총영사관 번호를 이제 도용하면서 해서 또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한국에서 기와 관련 연락이 와서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개인정보 요구하는 수도 있고 또 뭐 실제 혼인신고 등 민원 접수를 했는 사실을 미리 파악한 다음에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가짜 사이트 클릭을 유도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외교부 공지에 따르면은 대사관, 총영사관 등 대한민국 정보기관은 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서 개인정보 제공이나 금전 송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대응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듣다 보면 말리거든요. 그렇죠. 대응하지 마시고 즉시 전화를 끊으시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미 어느 정도의 개인정보를 파악한 다음에 이를 얘기하면서 사기를 치기 때문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님 땡땡은행에 땡땡땡 번호 계좌에 현재 잔액이 뭐 한 52,000원 있는데 이래 시작을 하면 듣는 사람 맞네 이래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말리기 시작합니다. 뭐 또는 최근에 인터넷 거래를 ABC 어디 땡마켓에서 하시고 이래 쭉 얘기하면 이제 거기 말려드는 거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화로 또는 문자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돈을 요구하면은 보이스피싱 의심해야 된다. 이건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오늘 좀 말씀드립니다. 이 외교부의 지난 6일 공지에 따르면은 베트남 내에서 전자담배 사용이 처벌될 수 있다고 해서 주의를 요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2025년 12월 30날 작년 말이죠. 베트남 네. 정부가 이제 올해 초부터 베트남 내에 담배 유해 방지를 위한 행정처벌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공표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전자담배에 관한 규정을 보완 수정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베트남 내에서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하는 거고 생산, 판매, 수입, 운송, 보관, 사용 이걸 금지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어기면은 우리나라 베트남 돈으로 300만에서 500만 동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네. 500만 동이 대략 하나로 한 27만 6천 원 하거든요. 많이 내야 되네요. 예, 전담하시는 분들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작년 연말에 이게 바뀐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베트남 내에서 담배를 사용할 때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말하면 행정처벌인데요. 네. 그리고 이게 실제로 가끔 발생하는데 대마 등 일부 마약에 관해서 현지법에 의하면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네. 마리화나라고 하는데요. 그 현지법에 의하면 합법이기 때문에 이를 파는 가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좀 부주의하게 괜찮네 이러면서 우리나라 사람이 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에서는 합법이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가 아닌 곳에서 대마나 또는 대한민국 법이 정하는 마약을 해외에서 복용하면은 설사 외국법으로는 합법이라 해도 우리나라 형사법에서 처벌을 받습니다. 네. 이걸 속인주의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속했으면 법을 적용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국민은 해외에 나가서도 우리나라 형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쪽에 합법이라고 마리화나나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 해외 도박 이런 거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해외에서 카지노 등에서 일시오락을 하면 도박할 경우에도 있던 우리나라 형사법에서 처벌을 받습니다. 도박죄로. 그렇군요. 이게 여기서 대법원 이제 판례를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 도박죄 관련해서 이제 판결하면서 대법원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하여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가 정책적 견지에서 도박죄의 보호법보다 좀 더 높은 국가 이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강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카지노 출입한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2004년도에 판례를 낸 바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외국 카지노는 그것은 합법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일시오락을 넘는 정도 몇 백만 하는 거 이러면은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도박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밝히는 판례라고 할 수 있어서, 외국에 나가셔서 마약도 물론 그렇지만 도박도 너무 많이 하시면 우리나라 법에서 처벌하셨다. 이 점을 좀 이해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해외여행 갔을 때 주의사항들 이모저모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안형진의 쾌도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